오늘은 부동산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결과이고 문제는 언제나 부동산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어떤 사회에서는 견딜 수 있고 어떤 사회에서는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어디가 더 비싸냐가 아니라 어디의 부동산 체제가 사람을 더 옥죄느냐입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부동산이 비싸다고 자주 언급되는 곳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집값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체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콩을 보겠습니다. 홍콩의 집값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부동산은 처음부터 주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제한적으로 풀립니다. 주택은 금융자산으로 거래되고 시민 다수는 평생 임대에 가까운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 홍콩의 부동산 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자본의 저장고다. 이 체제 안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의 성격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불평등은 크지만 체제의 정체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흔히 집값이 비싸지만 살만한 나라로 언급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민간 시장과 공공주택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국민 다수는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합니다. 동시에 민간 시장은 고가를 유지합니다. 이 체제의 핵심은 통제입니다. 싱가포르는 말합니다. 모든 집이 투자 대상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집값은 높지만 집 때문에 삶 전체가 불안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스위스로 가보겠습니다. 스위스 역시 집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부동산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임대가 정상이고 장기 거주가 보장됩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사회적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 체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주거는 권리이고 소유는 선택이다. 가격은 높지만 소유 압박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제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집값은 이 나라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부동산 체제는 집을 단순한 거주의 수단으로 두지 않습니다. 집은 자산이고 계급이고 미래이며 안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집은 없으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 탈락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홍콩에서는 집이 없어도 그게 개인의 실패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집이 없을 가능성 자체를 제도가 줄여줍니다. 스위스에서는 집을 안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집이 없으면 설명해야 합니다. 왜 아직 못 샀는지, 왜 뒤처졌는지, 왜 준비가 안 됐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체제가 됩니다. 한국의 부동산 체제는 세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주거 안정은 개인 책임입니다. 둘째, 자산 증식도 개인 책임입니다. 셋째, 실패의 위험 역시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으면 불안하고 샀어도 대출 때문에 불안하며 팔아도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불안해집니다. 즉, 어느 선택을 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가격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불안은 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집이 삶을 지탱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삶을 시험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통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을 통해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동산 체제란 집값이 낮은 체제가 아닙니다. 집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체제입니다. 가격이 높아도 실패해도 소유하지 않아도 삶이 유지되는 구조라면 그 체제는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조금 낮아도 집 하나에 미래가 걸려 있다면 그 체제는 위험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집값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회는 왜 집 하나에 이렇게 많은 것을 실어 놓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는 한 부동산 뉴스는 계속 반복되고 불안도 계속 재생산될 것입니다. 오늘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체제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구조를 바꾸는 일에서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